서로는 생략한다. 곧바로 내가 직접 센트럴시티 터미널 승차함으로 간다. 한 2개월 만에 다시 시외로 가는 거긴 하지만 고속터미널역은 익숙하다. 고속버스만 13년째다. 전설적인 그 티니핑이 아닌가. 정말 무시무시한 영화가 찾아온다. 차라리 이탈리아 명품이면 어떨까. 아무튼 터미널에 도착하고 나서 간단하게 볼일 좀 본 뒤 바로 승차함으로 이동한다. 나는 지금 전주로 간다. 9시 30분에 서울에서 출발하는 28인승 우등 되겠다. 뭔가 평소와 다름없어 보이는 그저 평범한 고속버스 탑승이다. 아니 45인승 일반 고속? 이거 버그 아니야? 반 넘게 안 탄 저거도 뭐야? 여기서 전후 상황 설명 들어간다. 7월 27일 서울 호남발 전주행 9시 30분 차량은 사실 우등 등급으로 배차되는 게 아니다. 다른 날 같은 시간대를 보면 알겠지만 멀쩡하게도 45인승이 배차되는 걸 볼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27일에 전주에 볼 일이 생겼고 며칠 전에 예매처로 들어갔는데 우연히도 이런 경우가 나타난 거다. 단순히 일반 고속 차량인데 유난히 티켓이 많이 팔렸을 거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왜 29번 좌석부터 빠짐없이 일정하고 빼곡하게 채워졌을까? 어지간해선 이런 식으로 채우는 경우는 잘 나오지 않을 텐데 말이다. 앞쪽을 살펴보면 각자에 맞게 좌석을 선택해서 그런지 대충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서울 호남 전주 노선 평시 일반 고속 요금 15,000원도 정상적으로 지킨다. 그리고 참고로 당일 19시 10분 일반 고속도 45인승 차량이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정황상 우등이 대신 운행했을 것으로 보인다. 우등이 들어가게 됐으니 원래라면 할증이 돼야 하는 법. 그렇지만 일반 고속이 배차되는 시간대였고 원래 15,000원만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냥 그대로 가게 된 것 같다. 물론 현장에선 이런 반응도 있었다. 왜 좌석 배치가 다른 거지? 원래 일반 고속 와야 하는 거 아니야? 원래 서울 호남 전주 노선은 일반 고속 시간대 고정적으로 우등을 배치하는 경우가 없었다. 나도 정확한 사연은 모르겠으나 차량 사정에 그 원인이 있을 것으로 추측만 될 뿐. 하지만 일전에 금호고속이 일반고속 차량 일부를 우등으로 개조하는 작업도 벌인 적이 있었다는 걸 생각하면 일반고속 개체수가 줄어든 것에 따른 사유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다. 아무튼 정리하자면 운임 할증을 할 수 있는 28인승 우등버스가 45인승 일반고속 시간대에 들어왔고 이 시간대에 버스를 탄 사람은 어찌됐든 간에 편안한 시트가 장착된 버스를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게 이용하게 된 거다. 고속버스 이용할 때는 안전띠를 꼭 매도록 하자. 자동차를 타고 가는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해줘야 하는 사항이다. 계속 강조하지만 지금 이건 28인승 우등버스다. 이게 우등 등급 배차였다면 좌석 반 이상 채운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의미 있었을지도 모른다. Huh? Pre///EMGLD? What the heck? 앞에 있는 냉장고 폭과 얼추 비슷하게 떨어지는 시트의 폭이 보이는가? 레그레스도 있고 꽤 준수하다. 센트럴시티 터미널에서 출발한 고속버스들이 출발하고 나서 들어가는 곳 바로 잠원 IC. 그리고 국룰처럼 따라온 건 본선 정체. 그 와중에 버스는 전용차로로 열심히 달린다. 처음부터 전용차로를 사용하려면 실은 딱히 방법 없다. 그냥 차선 변경 열심히 해준 것밖에. 이 본선 정체는 서초 IC 쪽으로도 이어지다 보니 반포 IC에서도 다른 차선 속도는 느릴 수밖에 없다. 반대편을 보면 또 알 수 있겠지만 이거 엄청나게 부담된다. 하행은 가면서 그래도 풀리긴 한다면서도 양재 IC에서 나가는 길목을 보면 또 줄 서 있다. 서울 구간만 벗어나면 그래도 좀 나을까? 그런 생각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서울 구간은 달래내와 금포분기점 구간을 지나가면서 실제로 벗어나게 된다. 서울요금소... 이건 전용차로에서 작업을 한다는 의미겠는데? 아무래도 유념해야 할 것 같다. 그 와중에 영동고속도로 양지터널 구간 정체가 또 국룰처럼 등장한다. 아무튼 서울연구소가 있다고 하지만 그건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전후에 있는 것들은 판교 IC, 판교 분기점, 죽전 휴게소 등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다 경기도에 있는 지명들을 딴 것이다. 판교가 성남, 죽전은 용인이다. 일단 수원신갈 IC를 통과했고 이제 동탄 인근이다. 아직까지 별다른 일은 없는데 이동 작업이 지금쯤 어디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일까? 동탄 인근과 오산 인근을 지났고 더욱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다. 다른 차선에서 또 정체가 일어나고 있다. 승용차도 그렇지만 화물차도 이 정체에서 예외가 없다. 오른쪽으로 약간 굽은 코너를 돌면 회색 교량이 하나 나온다. 사실 지금 지나는 이 구간은 남사 진위 IC, 부산 방면 기준으로는 IC로 나가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구조에 해당한다. 경부고속도로에서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정체 구간들이 몇 개씩 있다고 하는데 남사 진위 IC도 이게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다. 어느덧 안성 분기점, 전용차로 쪽 작업이 안성 인근까지 진행된다고 했는데 바로 이것이었구나. 안성 IC의 타기 약 2-3km 전이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 트럭들이 대열을 갖추어서 진행하는 모습이다. 고생 많으십니다. 안성 IC도 지났고 안성 청교 구간을 지나면서 이제 전용차로 구간이 종료된다. 이제 제일 안쪽 차선은 추월하려고 하는 승용차에게 최대한 맡기기로 하고 차선을 바꾼다. 평일 버스 전용차로는 안성 인근까지 시행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부고속도로 수도권 절대 다수 구간은 평일 버스 전용차로를 시행한다고 볼 수도 있다. 좀 달리다 보니 이제 천안시 인근이다. 천안 IC 지나고 나오는 천안 분기점에서 이제 논산 천안 고속도로로 바꿔 탄다. 이 버스의 목적지가 전주이기 때문에 논산 천안 고속도로는 전 구간을 이용하게 된다. 논산 천안 고속도로에서도 국룰은 절대 빠지지 않는다. 천안 분기점을 지난 시각이 대략 10시 30분이었는데 출근 시간대는 한참 지났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일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건 아무래도 어딘가 이상하다고 볼 수밖에.
남풍세 IC를 지나고 나서 바로 통행 속도가 조금씩 어색해지려고 한다. 보다시피 이 고속도로는 편도 2차로다. 이게 기분 탓인지는 몰라도 이런 도로에서 속도가 떨어지면 일철의 흐름이 뭔가 더디다는 느낌도 드는데 말이다. 왼쪽으로 조금 들어보면 오르막이 하나 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커브를 틀면 차량 터널 입구가 나오는 구조다. 이것만 아니었으면 제 시간에 도착하는 건 그냥 쉬운 수준이 아닌가. 참고로 서울 호남 전주 노선은 최대 2시간 40분 소요될 수 있다고 예매처에서 안내한다. 이런 정체에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5분, 10분, 20분씩은 지연되는 법. 그 와중에 웬 시꺼먼 천막 같은 걸 두른 차가 여기 차량터널에서 호흡을 같이 하고 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하행에서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이 정체는 터널 출구부가 나올 때까지 버텨야 한다. 이 무지개 조명은 희망을 주는 매개체라도 되어주는가. 출발한 지 1시간 20분이 조금 넘은 10시 53분 정한 알반 휴게소로 들어간다. 고속버스 환승 휴게소이자 이 노선의 중간 경유지로도 취급된다. 차가 많다. 나는 정한 알반 휴게소 하행에 있는 저 스카이가든에 가본 적이 없는데 잠깐 방문해보자. 스카이가든에서 보는 이 전망 나쁘지 않다. 저 멀리 버스들이 도착하고 출발한 것도 다 보인다. 그런데 엄지가 아래로 내려간다. 풍경이 마음에 안 들어서가 아니다. 날씨가 잡쳤다. 직사광선이 없어서 그나마 다행이야. 정말로 당일을 비롯해서 전국이 대부분 시뻘겋게 물들 정도로 폭염특보가 발령됐다. 괜히 외출을 삼가거나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건강에 유의라는 메시지가 나가는 게 아니다. 습도도 장난 아니다. 조금만 밖에 있어도 땀이 나려고 하는데 참으로 썩어 빠진 기상 상태가 아닐 수 없다. 볼일 보고 바로 고속버스로 복귀했으면 이제 마저 이동해보자. 현재 공주시 인근을 지나는 중이다. 북공주 분기점, 공주 분기점을 시작으로 익산 분기점까지 논산 천안 고속도로 전 구간을 이용해야 한다고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던 바 있다. 공주 구간을 지나갈 때는 웅진대교를 건너기도 하는데 웅진대교 아래로는 금강이 흐르고 있다. 금강을 건너고 나오는 남공주 IC가 있다. 공주역 이정표가 있는데 사실 이쪽에서 나가도 공주역까지 접근해야 하는 거리가 짧지 않다. 공주역 위치가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외진되어 있다고 하는데 공주역에서 최대한 가까이 있는 고속도로 관련 시설은 다름 아닌 탄천 휴게소다. 이 일대가 뭔가를 크게 개발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고개를 절로 갸우뚱하게 만드는 대목으로 꼽힐 수밖에. 선원산 IC로 진입하기 전 잠깐 부여 땅을 밟는다. 부여 소재 IC는 없지만 선원산 IC에서 나가서 서쪽으로 차를 움직이면 부여 안으로 들어가는 게 가능하다. 그리고 이쯤에서 호남 고속선 교량과 교차한다. 고속버스가 지나간 시간대 하행이나 상행 중 그 어느 것도 통과하는 걸 볼 수 없었다. 여기서 고속도로 요금 계산 잠깐 해준다. 이제 논산 천안 고속도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과도 같다고 할 수 있겠다. 논산 분기점이 나오면 분홍띠 따라 익산 방면으로 진행해준다. 이제 전북으로 들어서고 익산 미륵사지 휴게소와 익산 IC, 익산 분기점, 삼내 IC만 지나면 전주 IC가 나오니까 이제 남은 거리도 얼마 안 된다. 그리고 잠깐이지만 다시 광폭형 고속도로 구간을 이용할 수 있다. 익산 분기점까지 4개 차선이 주어지고 삼내 IC가 나오기 전까지는 3차로다. 차선 수가 줄어들 때 합류 과정 유의하자. 강을 한 번 더 건너게 되니 바로 만경강이다. 만경강을 건너서 전주 IC가 있으니 최소한 이쯤부터 차선을 바깥쪽으로 빼내서 나갈 준비해보자. 한옥 디자인의 전주 IC 요금소가 반겨준다. 요금소로 지나면 바로 갈림목에서 오른쪽으로 빠져나간다. 그리고 조총교차로가 바로 나올 것인데 좌회전해주고 그 뒤 바로 호남제일문 정차다. 저 버스는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것일까? 엔진 뚜껑 열었다. 현재 위치 화계내거리. 호남제일문 광장 사거리에서 우회전해서 들어왔고 화계내거리에서 좌회전해서 이번엔 온골로로 들어간다. 호남제일문에서 전주고속버스 터미널까지 대략 8km 이상. 결코 가깝다고 할 수는 없는 거리이기 때문에 시간은 좀 소요된다. 27호 광장 지하차도와 통일광장 사거리까지 들어왔으면 여기서 좌회전. 백제교를 바로 건너고 백제교 사거리에서 또 우회전이다. 터미널 사거리로 연결되면서 다시 좌회전하고 터미널 구내로 진입하면서 고속버스 운행은 마무리된다. 서울 호남 전주 노선 잠시 살펴보고 마무리하자. 평상시 10분에서 15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오전 12시에도 운행한다고 하니 심야차 이용할 사람이 있으면 시간표 한번 확인하고 이용하자. 일반 고속 등급은 하루에 최대 6차례만 배차상에 등록된다. 그러니까 우등과 프리미엄이 배차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전주에서 출발하는 것을 기준으로 매주 첫 번째 평일은 4시 30분부터 첫 차가 운행한다. 그리고 추가로 국토교통부 등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서울 호남 전주역 전주고속 노선이 곧 운행에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있다. 벌써 전주역 옆에 건물이 들어섰는데 아직까지 정식 개장을 위한 준비가 완벽하게 끝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